속보, 이강인, 꽃길만 걷자, 겹경사 대박 소식, 파리의 왕자 이강인 겹경사 대박 소식 계속해서 꽃길만 걷자, 현지 초토화.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강인이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만난 중국과의 경기를 회상하며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에는 이강인이 출연했다. 그는 근황을 묻자 PSG에서의 첫 시즌은 좋은 점도 있었고 힘든 점도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제 자신 축구선수로서 많이 발전한 한 해였다. 다음 시즌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싱가포르, 중국과 벌인 2차 예선에 대해 이강인은 아시아 팀들이 정말 다르다며 3차 예선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 경기가 많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전을 회상하며 상대적 우세라고 해도 상대팀 11명이 다 수비만 하면 정말 힘들다고 토로하면서도 어떻게든 뚫어내서 승리해야 하는 게 대표팀 경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크리에이터 바밤바, 최준우는 이강인에게 중국전 골, 득점을 넣고 엄청 좋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강인은 항상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중국을 갔을 때 애국가가 나왔는데 뭔가 중국 팬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었다며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팬들이 한국 관중들에게 계속 야유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너희보다 훨씬 좋은 팀이고 훨씬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그래서 더 기쁜 골이었다. 고 국가대표로서의 남다른 마음가짐을 드러냈다. 앞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1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에서 중국을 만났다. 이날 한국은 후반 16분에 터진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대0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하루였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원정석을 가득 채운 중국 팬들 3천여 명이 경기에 앞서 손흥민과 다른 한국 선수들이 호명되자 손가락을 들며 욕을 하거나 야유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상대팀이라도 국가를 제창할 때는 침묵하거나 존중해주는 것이 매너고 예의다. 하지만 중국 팬들은 애국가가 나올 때도 또 한 번 야유를 쏟아내 한국 축구 팬들을 분노하게 했다. 2. 유로 2024에서 기량 재확인, 이강인과 경쟁 PSG 동료 유럽 재패 성공.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루이스가 유로 2024에서 자신의 기량을 재확인시켰다. 스페인은 15일 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유로 2024 결승전에서 2-1로 이겨 우승에 성공했다. 스페인은 유로 2012 이후 12년 만에 유럽 정상에 올랐다. PSG의 미드필더 루이스는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의 주축 선수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프랑스 매체 PF는 15일, 루이스는 유로 2024 대회 내내 인상적이었다. PSG에서 복잡한 시즌을 보낸 루이스는 유로 2024에서 자신의 재능을 재확인시켰고 유로 2024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루이스는 6경기에 출전해 2골 2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패스 성공률 90%의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고 조명했다. 루이스는 지난 2시즌 동안 PSG에서 프랑스 리그 1 48경기에 출전했다. 루이스는 이강인 등 다양한 동료들과 포지션 경쟁을 펼쳤다. 지난 2022년 나폴리에서 PSG로 이적한 루이스는 PSG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루이스는 나의 이름이 이적 시장에서 언급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PSG 선수다. 계약 기간이 3년 남았고 PSG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많이 남아있다. 나는 PSG 이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나에 대한 비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며 PSG에서의 활약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스페인은 잉글랜드와의 유로 2024 결승전에서 모라타가 공격수로 출전했고 윌리엄스, 올모, 야말이 공격을 이끌었다. 루이스와 로드리는 허리진을 구축했고 쿠쿠렐라, 라포르테, 르노르망, 카르바알이 수비를 책임졌다. 골문은 시몬이 지켰다. 스페인은 잉글랜드를 상대로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후반 이분 윌리엄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윌리엄스는 야말의 패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왼발 대각선 슈팅으로 마무리해 잉글랜드 골문을 갈랐다. 반격에 나선 잉글랜드는 후반 28분 팔머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팔머는 벨링엄이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으로 내준 볼을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스페인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 스페인은 후반 41분 카르바할이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카르바할은 쿠쿠렐라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문전 쇄도하며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잉글랜드 골망을 흔들었고 스페인의 승리를 거두며 유로 2024 우승을 차지했다. 3. 속보, 충격 반전, 황희찬, 마르세유와 계약 조건 합의 완료. 프랑스 유력 기자의 보도, 구단에 직접 요청했다. 마르세유행을 원한다. 충격적인 반전이다.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이하 울브스 는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황희찬, 28은 마르세유행을 원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 조건까지 합의를 마쳤다는 소식이다.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는 15일 이하 한국 시간 마르세유는 여전히 울브스와 이적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황희찬은 구단의 마르세유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고 전했다. 이어 마르세유는 황희찬을 영입하기 위해 2천만 유로, 약 301억 원에 달하는 제안을 보냈지만 울브스의 이사회로부터 즉각 거절당했다. 울브스는 더 높은 이적료로 황희찬을 이적시키길 원한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최근 황희찬은 구단의 마르세유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했다. 그는 리그 1에서 뛰고 싶어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우나 기자는 마르세유는 이미 황희찬과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고 알렸다. 아우나 기자는 프랑스 축구 관련 소식에서 공신력이 높은 기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황희찬의 마르세유 이적설이 나왔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지난 5일 프랑스 명문 마르세유가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황희찬은 마르세유 경영진이 인정하고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 검증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영입 후보에 올랐다 라며 마르세유가 황희찬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울브스는 즉각 마르세유의 제안을 거절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리알 토마스 기자는 지난 12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울브스는 황희찬에 대한 마르세유의 제안을 거절했다. 울브스는 황희찬을 판매 불가 선수로 여기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유는 울브스의 황희찬의 영입을 위해 제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울브스는 팀의 핵심 선수인 황희찬을 NFS로 선언하며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아우나 기자는 황희찬이 마르세유행을 원하고 있고 구단에 직접 요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미 마르세유와 개인 합의까지 마치면서 구단 간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울브스의 거절로 인해 무산되는 듯 보였던 황희찬의 마르세유 이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4.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 주역인데 충격 25살 젊은 나이에 사우디행 급물살.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 안드리 루닌, 25 우크라이나, 이 알나스르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레알 마드리드와 재계약이 유력했던 데다 아직 25살이 젊은 나이에 유럽 무대를 떠나 사우디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14일 한국 시간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루니는 알나스르의 영입 리스트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알나스르가 공식적으로 이적 제안을 보내진 않았지만 루니는 알나스르행에 긍정적인 뜻을 보이면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루닌이 레알 마드리드와 동행을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였던 것을 고려하면 반전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좋은 활약을 펼친 루닌에게 주급과 보너스 인상을 약속하면서 2028년까지 장기 계약을 제안해 붙잡을 계획이었다. 루닌 역시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잔류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루닌은 하지만 2달 사이에 마음을 바꾸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길 원하고 있다.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하는데 지난 시즌 막바지에 티보 쿠르투아 32벨기에가 왼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털고 돌아오자마자 골문을 지키는 모습에 새 시즌 다시 벤치로 밀려날 거로 전망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다 루니니 카를로 안첼로티 65 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의 결정에 실망해 이적을 결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시즌 쿠르투아가 시즌 초반부터 이탈하고 임대로 합류한 케파 아리사발라가 29 스페인 마저도 오른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도 다시 외면받은 것에 대한 실망이다. 루니는 특히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8강전 당시 승부차기에서 2차례나 선방한 데다 바이에른 뮌헨과 4강전에서도 선방쇼를 선보이며 결승 진출에 앞장서고도 도르트문트와 결승전에서 쿠르투아가 선발로 낙점받자 안첼로티 감독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침울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루니는 지난 2016년 드니프로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조리아 루안스크를 거쳐 지난 2018년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입었다. 다만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 레가네스와 레알 바야돌리드, 레알 오비에도 등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통산 48경기, 51실점에 출전했다.